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 7만원 회복해서 끝났습니다.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약간 조금 불편하셨을 거예요. 7만원을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왔고, 그리고 7만원을 이탈하면서 9월 1일 같은 경우에는 한 3% 정도 빠졌기 때문에. 근데 제가 계속 강조드렸죠. 조정이 필요하다. 어떤 종목이든 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 특히나 고가 돌파한 이후 또는 고가 돌파하기 직전에는 무조건 조정이 필요하다. 이걸 매물 소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매물 소화되는 과정. 이게 종목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래요. 미증시도 한번 보자고요. 여기 미증시도 여기 고가를 돌파하는 과정. 그렇죠? 이 돌파하는 과정에서 직전에 뭐가 나왔죠?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나서 뚫어 올리죠. 그리고 나서 그렇죠?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종목을 보잖아요. 그러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그쵸? 고가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엔비디아가 보여준 움직임은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 대한 움직임도 고가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야 됩니다. 근데 시장에 대한 매물 소화가 끝났을 때는 주도주에 대한 매물 소화도 끝났다는 거고, 이런 과정에서 주도주들의 움직임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나요? 자, 내용 보세요. 150달러에서 180달러까지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실적 발표가 되고 나서 떨어집니다. 자, 그럼 실적이 안 좋았느냐? 아니요, 좋았습니다. 근데 왜 떨어지느냐? 먼저 올랐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성장성이 꺾여서 끝나는 거냐? 그건 아니죠. 매물 소화 과정을 지내고 나면 또 올라갑니다. 근데 이때 시장에 대한 가격대가 뭐 추세를 이탈하고 꺾인다. 그럼 같이 빠지겠죠. 근데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0%다. 없다. 왜?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에서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 그 경제 지표, 고용 지표입니다. 비농업자 취업자 수.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지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시장은 보합권에 끝났어요. 왜 그럴까요? 경제 지표가 망가져야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고, 금리 인하를 했을 때는 유동성 장세가 앞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OBBBA 법안까지 감안한다면 트럼프 대통령 방식의 유동성 장세가 열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미국 시장의 주도주는 AI 관련된 종목군들로 계속된다. 그렇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어때요? 7월 31일 날 고가를 찍고 나서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고요. 엔비디아 방금 보셨고, 그리고 엄청나게 강했었던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도 8월 12일 날 고가를 형성을 하고 나서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스닥은 어떻습니까? 등락을 보이고 있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금리를 낮춰버린다? 어떻게 될까요? 금리 낮춘다, 경기 나쁘다 이렇게 해서 그냥 꺾여요. 그럴 것 같았으면 고가를 넘어가지도 못했다는 거죠. 의미하는 바가 뭐냐? 미국 시장은 방향성을 잡아둔 상태고, 그리고 미국 시장의 방향성이 잡혀 있을 때 삼성전자는 작년의 하락 구간을 본다면 어떤 상황입니까? 이거 지금 그렇죠? 쭉 빠졌는데 앞으로 안 좋을 수 있는 가격대를 모두 다 보고 나서 올라온 거예요. 올라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 5만 원대부터 여기 지금 7만 원을 넘어가는 이 구간까지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올라온 거고, 호재는 7월 28일 테슬라의 파운드리 수주 23조 원짜리 파운드리 수주부터 시작을 했고, HBM 관련된 내용들도 모두 다 해소가 됐습니다. 이제 HBM4부터는 하이닉스와 경쟁하죠. 근데 여기서 원래 그 이야기가 딱 나오고 나서는요, 하이닉스의 주가는 어때요? 그쵸? 딱 빠졌단 말이죠. 근데 빠지고 나서 다시 올라와요. 그러면 하이닉스 다시 올라오니까 삼성전자 빠지는 거냐? 그게 아니라 이제는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이 잡혔다. 즉 미국 시장이 정말 큰 거품 구간으로 들어가기 전에 나올 수 있는 마지막 시세가 남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건 삼성전자를 포함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라는 건 하이닉스를 해라 그게 아니라 하이닉스가 언제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고 언제 꺾였는지만 보고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파악하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삼성전자의 실적은 아직 좋지 않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올라가기 시작했었던 이 구간도 실적치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그렇죠? 23년 실적을 보면 7조 7천억 원의 적자, 그리고 24년도의 실적을 보면 23조 원.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낸 겁니다. 근데 24년도에 주가가 올랐느냐? 결과를 보죠. 안 올랐다는 거죠. 24년도 시작부터 여기까지 끝까지 보면 올라갔다가 내렸지만 결국에 연초 그리고 연말까지 보면 주가는 제자리 걸음을 했다. 근데 23년도에는 어때요? 7만 원대부터
거의 한 2배 정도 15만 원 정도까지 올라왔고 그리고 나서 20만 원대 25만 원까지 올라온 건 24년 초반입니다. 그리고 나서 쭉 횡보하고 지금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삼성전자도 같이 붙었다는 거죠. 코스피도 5,000포인트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5,000포인트를 보내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이거는 어떤 시장, 어떤 상황, 어떤 내용을 다 떠나서 다 동일하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코스피 5천을 보낼 거 아니에요? 근데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코스피 5천을 못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까지는 앞으로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는 5,000포인트를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지만 5,000포인트를 가기 위한 조건은 삼성전자가 최소한 안 빠져야 된다는 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5,000포인트 근처에도 못 갈 거다. 그럴 것 같았으면 여기 업종 차트를 봤을 때 이 정도까지 시장이 반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신고가부터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 신고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정부 정책이 나왔느냐, 정부에서 밀고자 하는 게 어떤 거냐,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고자 함이에요. 내용이 조금 복잡해졌는데 딱 줄여서 이야기를 드리면 삼성전자의 시세는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등락 구간이 조금 더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빠지더라도 크게 하락하는 구간은 없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된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하이닉스까지 올라오고 있다. 그럼 시장도 뭐 어려운 구간이 없다는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겠습니까? 딱 한 가지예요. 삼성전자 플러스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보고 매매 구간을 잡자.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조금 길게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보자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조금 적을 수 있죠. 만약에 내가 삼성전자를 지금 보유하고 있다? 5만 원에 매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올라오는 과정에서 변동성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수익 금액을 높이는 게 가장 주식 투자에서 필요한 건데 수익 금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삼성전자를 매수해도 됩니다. 근데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있으면 하이닉스를 굳이 매수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자 함이냐? 삼성전자와 관련된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원익홀딩스, 두산테스나 이런 종목군들을 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렇죠? 이거 말고도 종목군들이 많아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신고가 종목군들만 공략을 하자. 삼성전자는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 치고 달리는 걸 보면서 이쪽으로 집중을 했을 때 수익 금액 자체, 수익률 자체를 키워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삼성전자 말고 잡주를 하라는 거냐? 잡주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두산테스나 말고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한미반도체, 그렇죠? 한미반도체가 삼성전자와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은 아닙니다만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어때요? 하이닉스가 잘 나가니까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익의 폭이 계속해서 늘어나죠. 매출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 1,500억 매출이던 게 지금 25년 예상치는 8천억까지 늘어났습니다. 이게 하이닉스가 잘 나가지 않았다면,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하지 않았다면, 단독으로 납품하지 않았다면 이런 수치가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이걸 지금 삼성전자 쪽하고 나눠 갖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수요는 계속해서 필요할 텐데 앞으로 한 3년 정도는 추가적으로 계속 필요하단 말이죠. 여기서 엔비디아의 신제품이 계속 나왔을 때는 HBM은 계속 필요한 겁니다. 그럼 최대 수혜는 어디예요? 엔비디아가 맞아요. 근데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던 파일을 뺏기는 거고 하이닉스가 뺏기는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하이닉스에서 한미반도체가 있다면 삼성전자에서 하이닉스가 보는 한미반도체와 같은 기업들이 있겠죠. 이 기업들이 앞으로 뭐가 될 거다 이걸 예상하지 말고 시세를 보고 판단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지금 신고가를 가장 빨리 달성한 종목 안에서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고자 함이에요. 주식시장은 이틀 안에서 돈다고요. 어떤 종목이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선반영되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이해를 했을 때, 자, 실제로 우리가 매매를 신고가 구간부터 매매를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오늘 9월 8일 날 33%대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어요. 언제 샀나요? 보세요. 신고가 구간에서 조정을 줬지만 가격대를 지킨 결과 다시 올라왔죠. 올라오는 거 보고 매수한 결과, 그렇죠? 9월 8일 날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33%의 수익 실현을 합니다. 그러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수페타시스, 삼성전자가 안 빠지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매한 결과 매수 구간, 매도 구간, 그쵸? 76%, 3개월 걸렸습니다. 25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것뿐이 아닙니다. 최근에 조선주 강했죠. 한화, 오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한 결과 꾸준하게 수익 구간 만들죠. 33%대. 이렇게 수익 구간이 만들어진다고요. 어떤 종목이든 어떤 상황이든 주식시장은
선반영 구조 안에서 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그쵸? 지금 삼성전자 그쵸? 시세 초입 구간에 있는 이 내용과 동일하다. 삼성전자는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플러스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은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매매를 하고 가격대를 잡아가야 되는지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자, 내용 볼게요.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의 고용지표가 박살이 났습니다. 근데 코스피는 반등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7만 원을 회복했죠. 왜 그럴까요? 이미 조정 구간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경제지표가 박살나야 금리를 낮출 수 있거든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전망치가 더 좋아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죠? 4.07까지 떨어지다가 지금 4.08, 4.1%에 바짝 붙여 있는데, 원래 1개월치의 움직임을 보면 4.3에서 떨어진 겁니다. 이제 금리는 낮아지는 구간에 들어왔고, 금리가 낮아지는 구간에서 당연히 채권의 수요도 있겠지만 그만큼 할인율, 성장주들의 할인율, 예를 들어서 금리는 무위험 이자율, 무위험 차익이에요. 그러면 금리 대비해서, 지금 현재 금리 대비해서 성장주들의 성장성을 할인시킵니다.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성장주들의 성장성이 바뀐다는 겁니다. 자,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무위험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의 폭이 커지죠. 근데 금리가 낮으면 낮을수록 무위험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의 폭이 적어집니다. 그러면 무위험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의 폭이 적어지니까, 그렇죠?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금리가 낮아지는 장기간의 움직임을 보면 장기 저금리 구간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보여드릴게요. 월봉으로 나스닥을 보면 정말 많이 올랐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제로금리를 어디까지 유지를 했냐면 쭉 거의 한 18년 요 정도까지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째 이렇게 유지를 했습니다. 거의 한 근 10년 정도를 유지를 해왔어요. 그리고 나서 2018년에 살짝 올렸다가 여기서 코로나를 한 방 맞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다시 제로금리로 가니까 어떻습니까? 코로나면 뭐예요? 경기 침체가 왔다고요. 딱 오고 나서 금리 0으로 바꾸고, 이때 1.75 정도에서 뺐을 겁니다. 0%로 바꾸고 나서 주가 상승, 그리고 인플레이션 와서 하락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오는 이 구간에서 금리를 인상시켰죠. 이때 인상시켰었던 이 상황을 지금 조정을 주고 있는 겁니다. 금리에 대한 조정을. 그렇죠? 금리에 대한 조정을 주기 시작한 건 5.5부터 4.5까지 낮췄었던 딱 요 구간이었고요. 지금은 4.5부터 그쵸? 3.5가 될 수도 있고 2.5까지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이 가격대, 높은 가격대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금리를 올리든 낮추든 주가가 올라가는 건 무위험 차익보다 성장성이 더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각 구간별로 이슈가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빨리 회복은 안 됐을 텐데 이때 터졌었던 게 AI고, AI가 커지는 과정에서 하이닉스나 이런 종목군들이 엄청나게 수혜를 입은 거죠. 근데 여기서 삼성전자도 더하게 됐다. 그럼 이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이걸 주도 섹터로 분류해서 매매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으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시장이 쉬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도주는 돌아가면서 고점을 높이고 있다. 중요한 점, 대형 주도주보다 대형주와 관련된 종목군들의 강세가 계속된다. 이건 미국 시장이 안정을 찾고 다시 고가를 돌파해서 올라갈 때까지 지속될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 플러스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23년, 24년 초반까지 해서 하이닉스 플러스 관련돼 있는 한미반도체와 같은 이런 정도의 움직임이 삼성전자 관련된 종목군들에서도 나온다는 거고, 이 종목군들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가격대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아까 전에 보여드린 내용이죠. 신고가 구간에서만 하라고요. 지금 삼성전자도 신고가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매수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15만 원 이상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아니 4배 5배씩 이렇게 올라갈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쵸? 이미 간다고요.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상황에서. 근데 그게 선행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게 어디예요? 엔비디아. 그쵸?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계속 시세 구간이 나오죠. 이러면서 33% 밑에 내리면 57%까지 수익 구간이 커집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 하나만 더 볼까요? 두산 에너빌리티. 자, 보시면 어때요? 신고가 그쵸? 어떻습니까? 150% 7월 달입니다. 188% 이것도 7월 달이에요. 분할 매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모두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세 자릿수 100% 이상의 수익 구간이나 삼성전자 관련주들을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 신고가 구간에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삼성전자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어렵죠? 조정 없이 갔으면 좋겠는데 항상 이렇게 조정 이렇게 줍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올라오는 거 보고 하자. 그리고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튀기 시작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가격이 탄탄하게 받쳐줘야 된다. 삼성전자 보유하고 있다 팔지 마세요. 근데 매수하는 건 삼성전자 플러스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했을 때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안정적인 움직임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인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돈 안 받아요. 그리고 입장 방법 여기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와 함께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렇죠?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